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특수변압기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계기용 변성기다라고 하는 변압기를 우리가 배워보는데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변성, 성질을 바꾼다 지금 그 얘기죠. 계기용, 계기를 위한 변성기 중에서 자, PT는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PT를 우리가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렇게 해서 PT라고 해요. 계기용 변압기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CT 이건 커런트 트랜스포머 그래서 변류 얘는 전류를 바꾸는 거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은 MOF는 이 PT 계기용 변압기와 CT 계기용 변류기를 하나로 우리가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을 MOF다. 미터링 아웃핏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전력 공급용 계기용 변성기 그래서 이건 적산 전력을 우리가 재기 위한 그런 용도로 MOF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계기용 변압기인 PT부터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PT는 이렇게 3상 이렇게 우리가 공급이 돼요. 여기에 뭐 22,900V 그치? 22,900V를 이제 공급이 될 때 이 녀석이 뭐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22,900V를 잴 수는 없죠, 당장.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변압기를 하나 달아서 그쵸? 이 두 상의 선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22,900V가 들어오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변압을 해서 그쵸? 이 녀석의 우리가 전압을 재보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의 변압비는 22,900V를 110V 그래서 이 PT는 늘 정해져 있어요. 약속이지. 얘는 2차 측을 110V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22,900V를 110V로 바꾸어서 이쪽에서의 전압을 재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는지는 110V만 제대로 잡히면 얘가 제대로 전압이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계기용 변압기를 쓰고요.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역시 전력을 만들어내니까요. 이쪽에 연결을 해서 그렇죠? 이 고전압을 이렇게 저전압으로 바꾸어서 계전기나 측정용 계기 이 전압계에 우리가 공급하는 용도인데 아무튼 여기 계전기로도 공급을 한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전원으로 공급해서 GR, 뭐 지락계전기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계전기 이런데 전원을 또 공급하는 용도로도 이 PT를 쓰겠다 그 얘기지. 그리고 이 PT는 늘 2차 측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얼마로 정해져 있어? 110V로 늘 정해져 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 그치? 계기용 변압기는 110V, 220V가 아니야. 110V로 늘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계기용 변류기 CT로 또 가보는데요. CT, Current Transforme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시 3상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을 때 이 3상에서 이제 전류를 우리가 바꿔보겠다 그 얘기죠. 역시 이제 변압기 형태죠. 이 녀석을 이제 전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렇죠? 이 녀석의 전류를 우리가 바꿔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높은 전압, 뭐 100A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여기 이 CT라고 하는 일종의 얘도 변압기죠. 변류기 이 녀석을 늘 2차 측을 얘는 5A로 정해서 그쵸?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달아서 자, 이 녀석이 늘 5A인지 얘만 확인해 주면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다가 100A인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변성을 통해서 이쪽 5A가 나오게 만들어준 상황에서 이 녀석의 전류를 재서 5A가 맞네 그러면 멀쩡하네 그치? 고장 안 났네 이렇게 판단하는 용도로 이 CT라고 하는 걸 쓰겠다 그 얘기죠. Current Transformer 변류기 그렇죠? 그래서 역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 성질을 바꾼다 그 얘기죠. 소전류로 변성해서 역시 계전기나 측정계기에 우리가 공급해주는 그런 용도의 변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것은 이 CT의 2차 측은 늘 얼마? 늘 5A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약속을 그렇게 한 거지. 아까 PT는 뭐였습니까? 2차 측이 늘 110V 그렇죠? CT는 2차 측이 늘 5A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이번에 이 CT 이 녀석을 점검해야 될 때 반드시
반드시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2차 측을, 요 2차 측이죠. 요 녀석을 단락시킨 뒤에, 요 녀석을 이렇게 단락을 시킨 뒤에 얘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라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녀석을 단락을 시키지 않고 개방을 해버리면, 우리 앞에서 우리 변압기 이론에서 여기 개방, 무부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전류가 모두 무부하 전류가 돼버린다고 그랬죠. 여자 전류가 돼버려서 바로 2차 측 여기에 고전압이 발생해가지고 이쪽이 타버려요. 건선이 소선돼. 절연도 파괴돼 버리고. 그래서 반드시 이쪽 이 녀석을 점검해야 될 때, 그때 얘를 분리시키려고 할 때에는 2차 측을 뭐 한다? 단락시킨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단락시킨 뒤에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 얘기. 자, 그 다음은 이제 변압기의 또 이제 종류와 특성들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변압기에는 유입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유입 변압기의 종류. 유입은 기름 U자를 쓴 거예요. 유입. 아, 기름이 들어있는 변압기다 그 얘기지. 기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변압기가 있을 때, 그쵸? 이쪽에 철심에 감은 코일을 절연유, 그쵸? 절연유를 이용해서 절연한 변압기. 여기에다가 이제 절연유, 기름을 집어넣어서 절연을 한다 그 얘기죠. 절연을 뭡니까? 전기나 열이 잘 통하지 않도록, 특히 전기를 잘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절연이죠. 절연 테이프, 그치? 전기를 통하지 않도록 하는데 여기에서는 절연유, 기름을 넣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름을 넣어서 절연한 변압기. 그래서 이 절연유를 우리가 쓸 절연유의 구비 조건, 절연유가 갖춰야 될 조건은 절연 내력이 클 것. 즉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그 견디는 힘이 커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절연을 잘 시켜야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인화점이 높을 것. 얘가 막 낮은 온도에서 타버리면 안 되죠. 낮은 온도에서 탄다는 건 뭡니까? 얘가 빨리 우리가 뭔가 탄다. 탈 우려가 있다 그 얘기지. 인화점이 모든 물질은 다 타죠. 하지만 인화점이 높으면 잘 안 탄다 그 얘기지. 그래야 화재 발생이나 이런 위험이 적겠죠. 그 다음에 응고점, 이건 어는 점이죠. 어는 점은 또 낮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점도는 뭐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좀 적어야 되겠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냉각 효과도 크면 좋겠죠. 절연뿐만 아니라 이 변압기를 냉각해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한여름에 전기를 엄청 사용할 때 우리가 뭐 변압기가 폭발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열 때문이죠. 냉각 효과가 좀 크면 좋겠지.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그럴듯해 보이네. 그쵸? 산화작용이 없을 것. 그쵸? 그 다음에 슬러지라고 하죠. 석출물, 뭐 찌꺼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잘 발생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이 절연유의 구비 조건. 이해를 통해서 딱 느낌이 와야 돼요. 막 무작정 막 외우는 거 좋지 않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몰드 변압기 갑니다. 몰드는 우리가 몰딩 한다 그러죠. 어떤 뭐 틀, 그렇죠? 틀, 뭐 형, 뭐 이런 것들, 형틀, 거푸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에 딱 끼워 맞춘 그런 변압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몰드 변압기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통은 요 녀석을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죠. 그래서 변압기 권선을 그쵸? 에폭시 수지로 딱 끼워 맞춘 그쵸? 권선 자체를 이 에폭시 수지로 끼워 맞춰서 절연한 그런 변압기를 몰딩한 변압기를 우리가 몰드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잘 타지 않고 난연성, 그 다음에 손실이 좀 적고요. 습도에 좀 강하다는 얘기죠. 습기에 강하다. 그치? 그리고 보수 점검도 유리한 편이다. 아, 이런 걸 몰드 변압기라고 하는구나. 가격은 좀 비싼데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식 뭘까요? 얘는 습식의 반대겠지. 말라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즉 기름을 안 쓴다 그 얘기죠. 절연유를 쓰지 않는다. 그런 우리 변압기를 그러니까 유입 변압기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변압기 코일을 유리 섬유 등 내열성이 높은 절연물로 처리한 변압기로서 절연유가 없어서요. 바로 폭발, 화재 그런 위험이 없는 이런 변압기도 있구나 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변압기를 우리가 절연한다. 절연한다는 건 뭐라고요? 전기를 서로 통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연을 해야 되는 우리가 부분은 어디냐면 철심과 권선 사이.
그죠? 이 철심과 이 권선 사이, 이 권선과 철심 사이에도 절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권선 상호 간에도 서로 닿으면 안 되죠. 권선 상호 간에도 절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선의 중간 부분에도 그쵸? 절연을 해야 되는데 면사, 그쵸? 면포, 종이, 프레스보드 이런 섬유 재료들로 우리가 절연을 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한 절연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Y종 절연, A종, E, B, F, H, C 이런 절연의 종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자, 요 변압기를 만약에 B종으로 절연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최고 사용온도 13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절연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와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그러니까 Y종 같은 경우는 최고 사용 온도를 90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그런 절연 방식이다. 얘는 H는 180도까지 그리고 C는 180도 이상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자, 자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요.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치킨 심부름을 시켰어. 동네 그냥 무명 브랜드 치킨집에서 시켰는데 아우 맛이 없는 거야. 거기에서 닭강정을 시켰는데요. 맛이 없어요. 닭강정. 아 나는 그냥 후라이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먹다 말고 야 아들 다시 하나 사와. 아예 그냥 우리 아예 BHC 이 브랜드 요즘 잘 나가죠. BHC 치킨으로 좀 사와. 아예 BHC 치킨으로 사오되 나는 닭강정 말고 꼭 후라이드로 사와. 그리고 적어주려고 봤더니 여기가 종이가 안 넘어가지고 이쪽에다가 꼭 후라이드로 사와. F BHC를 사오는데 이렇게 쪽지가 여기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프라이드 F를 여기다 딱 썼어요. 자 F BH 그래서 아예 BHC 치킨을 사오는데 거기에 자 꼭 프라이드로 사와 해서 여기 사이에다가 F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아예 BHC 치킨을 사오는데 꼭 프라이드로 사와 해서 BH 사이에다가 이렇게 F를 썼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90도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180도 이상이니까 여기 얘 180도 기억을 하고 얘는 180도 이상 이렇게 되고 그리고 외우는 방법 여기 B자를 보면요. B를 보면 얘는 B를 조금 이렇게 띄어써 볼까요? 여기 그래서 130도 요 130도하고 이 B자하고 사실 거의 똑같지. 그래서 아 B는 130도 그리고 앞에 E 있잖아요. 여기 E는 120도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남았지. 여기가 총 30도니까 얘는 그냥 반반 해가지고 여기다가 15도 차이 나도록 그래서 90에다가 15도를 더하면 105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30도에서 180도는 50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25도 반반 해가지고 25도를 정해서 155도 이렇게 되고 이건 180도 이상 이렇게 외우자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외워봅니다. 방금 했던 대로 야 닭강정 말고 아예 BHC로 사와. 아예 BHC 치킨으로 사오는데 프라이드 사오는데 이쪽에다 썼다고 그랬지. F를 종이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자 처음 90도부터 출발했지. 90도부터 출발해서 얘는 180도 이상 얘가 180도가 되고 180도 이상이었죠. 그리고 여기 B는 뭡니까? B는 이거 B자 비슷하잖아. 130도. 그 다음에 E는 120도. 그리고 여기 30도 차이 나니까 15도 중간에 배치하기 위해서 15를 더하면 105도. 그리고 여기도 50도 차이 나니까 25도씩 주면 되니까 여기다 25를 더하면 155도 이렇게 하면 다 외웠다 그 얘기죠. 아예 BHC 프라이드로 좀 사와. 알겠지? 이렇게 외워봅니다. 자, 그 다음 자 차동 계전기로 갑니다. 변압기를 보호하는 계전기 릴레이라고 하죠. 변압기를 보호하는 계전기 차동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그런 계전기다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단선도로 우리가 변압기를 대략 그릴 때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써서 이렇게 변압기를 표현해요. TR 이렇게 쓰고요.
거기에 이제 단선도로, 그러니까 선 하나로 대략적으로 지금 그려본다 그 얘기죠. 여기에 지금 전력이 공급이 되고요. 그때 역시 이 녀석 CT를 이렇게 표현해요. 간단히 우리가 여기에 CT를 달았구나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1차 측, 얘가 2차 측 변압기죠. 그래서 1차 측에 전원이 공급되는 그 전류와 2차 측의 전류를 이 CT를 통해서 이렇게 재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을 만약에 10대5 CT고요. 2차 측이 만약에 이건 승합이네. 100대5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역시 이렇게 바로 차동 계전기를 달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CT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이 늘 5A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도 5A, 이 녀석도 5A가 나오는 것을 한번 빼보면 0이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 전류의 차를 계산해서 얘가 0이 검출이 되면 이 녀석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계전기, 이 녀석을 차동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장 발생 시에 이런 CT에서 발생되는 2차 측의 전류의 차를 이용해서 만약에 0이 아니야, 고장이 났어, 얘는 5였는데 얘가 만약에 7이 검출이 됐어, 그럼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 계전기를 동작하는 방식, 우리가 차동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전기는 이 차를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죠. 거의 같은 방식이긴 한데 이 녀석의 비율이 일정하냐 아니면 일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고장 발생 시에 CT 전류의 차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계전기를 동작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런 경우는 지금 아까 정상적일 때는 5대5라고 하면 비율은 1이지 1. 근데 여기 5하고 7이면 이제 비율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1이 아니네, 이런 비율이 달라진 거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 방식을 비율 차동 계전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홀주 계전기는 뭐냐면 변압기를 보호하는데 얘는 조금 기계적인, 얘는 정기적인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작동하는 계전기라면 무흐홀츠 계전기는 변압기에서 우리가 절연유가 고장이 발생하면 갑자기 열이 나겠죠. 절연유의 온도의 상승을 우리가 검출하기 위해서 그 녀석 온도가 상승하면 유증기가 발생하죠. 그치? 우리가 기름도 여러분들 치킨집 가보면 기름 냄새 나잖아. 그런 것이 유증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검출해서 경보하고 차단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지금 변압기가 있을 때, 여기에 절연유가 있을 때 얘가 고장이 생기면, 그쵸? 열이 나요. 그래서 여기 유증기가 생겨요. 이렇게 유증기가 생겨서 바로 이 유증기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 변압기와 이걸 콘서베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녀석 사이에다가 이렇게 계전기를 하나 다는데 이 녀석을 무흐홀츠 계전기, 그래서 이렇게 유증기를 검출해서 얘가 지금 변압기가 문제가 있네 라고 경보, 차단하는 그런 계전기를 무흐홀츠 계전기, 변압기에서 쓰는 무흐홀츠 계전기다 얘기죠. 그 다음은 또 열동 계전기. 자, 열동 계전기는 변압기 권선의 온도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이 녀석의 온도를 아무튼 측정해서 역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동작하는 계전기, 열동 계전기, 이름이 있죠. 열에 동작하는 계전기다. 지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은 자, 방금 봤던 대로 이제 무흐홀츠 계전기는 이 녀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열이 났을 때 그 녀석이 유증기를 검출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 또 이 변압기 외부에다가 또 이런 기구를 하나 달아서요, 이 녀석을 우리가 콘서베이터라고 하는데, 콘서베이터 본체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역시 여기에 절연유 온도 상승이 되면 이제 유증기가 발생해서 압력이 상승하겠죠. 얘가 뭔가 막 볼록볼록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지. 폭발할 것 같고 압력이 상승하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그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로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또 달아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증기가 생기게 되면 압력이 상승할 테니까 얘는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의 호흡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녀석도 호흡을 한다는 거지. 숨을 쉰다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부하 변동에 따른, 부하가 변동이 되면, 전류를 많이 잡아먹게 되면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생기고 그때 이 절연류가 열이 발생하면 당연히 팽창하면서 그쵸? 또는 식게 되면 또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절연류가 팽창, 수축하면서 공기를 우리가 흡입하거나 또 배출하는 그런 현상을 역시 그러네 호흡 공기를 흡입하거나 배출하는 그런 현상을 호흡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유증기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발생의 결과로는 이 호흡작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하면 안 좋다는 거죠. 공기가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녀석 절연류의 성질이 안 좋아지고요. 절연 내력도 그만큼 저하가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 산화작용이 또 일어나겠죠. 산화하면 뭡니까? 거기에서 찌꺼기 발생하죠. 바로 슬러지라고 하는 찌꺼기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냉각 효과도 감소하게 되겠지. 호흡작용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치? 자, 방지 대책으로는 바로 역시 콘서베이터를 설치해서 이것도 호흡작용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흡습호흡기라고 하는 기구를 또 하나 더 단다는 거죠. 브리더라고 하는 건데 흡습호흡기를 하나 더 달아서 그쵸? 역시 이 호흡작용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방법으로 콘서베이터, 흡습호흡기 이런 것들을 달아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콘서베이터에는 질소를 또 이렇게 질소를 넣어둬서 뭔가 여기에서도 공기의 출입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질소를 넣어서 봉입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습기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흡습호흡기 내에 또 실리카겔 알죠? 실리카겔 우리가 김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거 실리카겔도 이 속에 넣어두어서 그런 습기라든가 호흡작용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변압기의 냉각 방식으로 가보는데요. 냉각 방식. 그러니까 변압기를 식혀야 된다 그 얘기죠.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한여름에 우리가 전기 엄청나게 쓰면 거기다 대고 막 37도, 8도까지 올라가면 열이 엄청나게 받겠죠. 그래서 얘를 냉각하는 방식에는 건식 말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기름하고 관련 없이 그냥 공기로만 잔행식 스스로 냉각시킨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하는 거고요. 건식 풍냉식에는 이름에 볼 수 있죠. 공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억지로 뭔가 넣어주는 것 같네. 그치? 송풍기를 가지고 식혀주는 방법. 유입, 기름이죠. 기름. 그리고 잔행식, 그냥 기름만 넣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절연유를 이용해서 그치? 잔행, 스스로 냉각시키는 방식. 유입 풍냉식. 이것도 기름도 들어있는데 뭔가 역시 송풍기를 더군다나 이용해서 또 냉각시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유입 송유식. 기름을 넣었는데 또 기름을 또 순환시킨다. 움직인다 그 얘기죠. 그래서 펌프 순환을 이용한 그런 방식이 있구나. 그래서 이 이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변압기의 건조법으로, 건조는 말 그대로 말리는 거예요. 변압기를 우리가 말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수리가 끝나고 여기에서는 습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열풍법은 말 그대로 열풍,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말리는 방법, 고온의 공기를 이용해서 말리는 방법이고요. 단락은 뭐냐면요. 우리가 단락전류,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 들어봤죠? 앞에 그런 어떤 단락전류를 평상시 고장전류만큼은 아니더라도 단락을 시킨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전류를 공급하면 열이 발생해서 거기에 동선에서 열이 발생하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을 단락법, 단락전류가 포인트가 되겠네. 그치? 자, 진공법은 역시 이건 고온의 증기를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을 진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상승을 이제 시험을 한번 해봐야 돼. 변압기를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이 제대로 이 정도의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온도가 상승될지를 이렇게 시험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실부하법, 실제로 부하를 한번 넣어서 측정해 보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 효율이 떨어지고 많이 쓰이지는 않는 방법이고 아무튼 실제 부하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실전 투입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걸 실부하법이라고 하고요. 반환부하법은 그 상황에서 철선과 동선
우리가 공급하면서 한번 온도가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생각해보는 방법. 반환부하법. 그러니까 전부하를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를 우리가 공급해서 온도 상승을 시험해 본다 그 얘기고요. 단락 시험법은 역시 단락한 후에 전류를 공급을 살살 해가면서 바로 온도가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의 모든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애쓰셨어요. 자, 변압기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강의에서 봐요. 애썼어요.